최근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 현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훗날 KF-21에 탑재되어 적 항공기로부터 우리나라의 영공을 지키게 될 국산 공대공 미사일은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주도하에 개발 중에 있는데요. 과거 KF-21 개발 과정에서 미국이 끝까지 통합을 거부했던 것이 바로 공대공 미사일이었죠. 미국은 한국이 KF-21의 개발에 성공할 조짐이 보이자 묶음 상품으로 미사일 장사를 하기 위해 은근슬쩍 미사일 통합을 허가해줬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그 기간 동안 손 놓고 있지는 않았죠. 공대공 미사일의 국산화 작업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전모가 최근 알려졌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해 봅시다. 전투기의 공대공 전투를 위한 무장은 일반적으로 사거리 최대 20km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사거리 최대 100km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두 가지가 탑재됩니다. 양쪽 모두 미국산 모델이 대표적으로 단거리에서는 AIM-9 사이드와인더, 중거리에서는 AIM-120 안남이 세계 곳곳으로 팔리고 있죠. 미국과 무기 체계를 상당 부분 공유해오던 한국도 KF-21의 공대공 무장으로 이들 미사일을 채택하려고 했었는데요. 미국은 시제기조차 없는 계획에 미사일 통합 허가를 내려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잘 알려진 대로 사이드와인더 대신에 독일제 아이리스티를, 암남 대신에 영국제 미티어를 장착하기로 했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KF-21을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KF-21과 같은 플랫폼의 수출은 그 본체뿐만 아니라 탑재되는 무장에서 나오는 수익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거기에 언제까지고 외제 미사일을 달아서 대신 팔아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미국이 KF-21의 개발 완료가 임박하자 미국제 미사일 통합을 허가해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KF-21이 잘 만들어져 수출길도 밝으니 미사일 장사에 숟가락을 얹겠다는 것이죠. 두고 볼 수 없던 한국은 공대공 미사일 국산화에 매진합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는 세대 구분이 있습니다. 세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발사 후 대응이 가능한 각도가 점점 늘어나서 현존하는 최고 수준인 5세대에 도달하면 360도 전방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앞을 보고 날아가면서 미사일을 쏴도 적이 뒤에 있다면 미사일이 알아서 방향을 틀어 뒤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드와인더의 최신 개량형인 AIM-9X 버전이나 이것 대신에 도입한 아이리스티가 이런 5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해당하는데요. 최근 ADD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이들을 능가하는 성능을 목표로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소요 제기도 이미 있었고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는 만큼 한국은 오래전부터 관련 기술들을 착실하게 다져오고 있었죠. 한국의 미사일 명가인 LIG 넥스원에서는 공대공 IIR 탐색기와 표적 적응 기술을, 현공의 납품 업체 중 하나인 아이리스 시스템에서는 중적외선 대역 FPA 방식 시커, 양자우물형 적외선 시커, 지속 냉각용 스털링 엔진 등을 개발해 이미 생산되고 있습니다.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전장 3m 수준의 사이즈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훗날 KF-21의 내부 무장창이 탑재될 경우 후방 랜딩 기어를 날개 쪽으로 옮기고 측면 무장창을 만들어 놓기에 딱 좋은 사이즈가 3m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암남과 미티어를 대체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쪽은 단거리에 비해서 더욱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DD의 조사에 따르면 KF-21에 달리는 미티어는 암남 대비 그렇게 크게 성능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중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성능이 생각보다 더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암남의 사거리가 160km, 미티어의 사거리가 150km로 추정되는 가운데 중국의 최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PA-15는 사거리가 200km를 넘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팔이 짧아서야 적이 보여도 때릴 방도가 없죠. 한국은 사거리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미티어의 설계 사상을 진화시켜 미티어보다 더 강한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미티어는 현용 공대공 미사일 중 유일하게 덕티드 램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덕티드 램제트 엔진의 기술적 난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말해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대신에 덕티드 램제트 엔진은 별도의 산화제를 넣을 필요가 없어 연료량을 늘리거나 중량을 줄일 수 있어 사거리가 2배에서 3배까지도 늘어납니다. 한국에는 천궁 지대공 미사일이나 해궁 함대공 미사일 등 공대공 성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원천 플랫폼들이 이미 있지만 이 사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은 기존과는 배를 달리하는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채택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공대함 임무와 공대공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중 공대함 버전은 이미 대부분 개발되어 지난 1월 ADD 안흥 시험장에서 실험까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덕티드 램제트의 연소기 샘플이 실험 중인 사진도 공개되었고
이대로 개발이 이어진다면 미국제 암남 대비 회피 불능 구역이 3배 이상 넓은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ADD에 따르면 이들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전력화는 KF-21에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통합되는 2030년대 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가 되면 미사일 갑질로 한국을 우습게 알던 미국도 틈만 나면 우리 영공을 넘보던 중국도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